안녕하세요. 조기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란 간단하게 말하면 동시 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동시 실행이란 말을 잘 보시면 행위가 동반이 되죠. 어떻게 해서라도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메서드를 동시에 여러 개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스레드 이야기하기 동기화 방법. 왜 동기화가 필요하냐? 똑같이 프로그램을 흐르다 보면 동시에 접근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겠죠. 이 영역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멀티태스킹. 우리 동시 실행했는데 그걸 우리가 엄밀히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멀티태스킹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하여서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법입니다. 즉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 것 두 개 동시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멀티스레드로 짜지 않는다면 음악 듣는 거 다 끝나고 나서 운동하고 운동 다 끝나서 음악 듣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인쇄를 하면서 문서 편집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인쇄하는 동안은 컴퓨터 작업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쇄도 하고 편집도 같이 할 수 있는 백렬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멀티태스킹이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다중 스레드라는 거 볼게요. 다중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작업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무언가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동시에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중 스레드입니다. 단일 스레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줄로 흘러가듯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중 스레드는 그와 다르게 길이 여러 개 생기니까 그 길에 맞는 프로세스가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진다. 스레드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좀 위에 보시면 프로세스는 독립적으로 P1, P2, P3를 가집니다. 그러면 코딩 소스 부분과 데이터 부분이 전부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레드는 여기 밑에 높이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존재하는데 자, 이거를 위에 그림과 같이 그려보면 프로세스 하나가 있다면 이 안에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가 데이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유한 겁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 간에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끼리는 완전히 데이터 걸 할 수 있는 게 막혀 있지만 뭐 같이는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스레드 같은 기준에는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끼리 공통의 영역을 쓸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동시에 접근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는 이유. 웹 서버에서는 각 클라이언트를 별도의 스레드로 처리한다. 자, 예를 들어서 서버가 있다면 유저 1, 유저 2, 유저 3이 접속을 했어요. 유저 1을 서비스하고 유저 2 서비스하고 유저 3 서비스를 할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하나의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 중에서 개별적인 길을 3개를 가면서 독립적으로 스레드가 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멀티 스레드를 쓰시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웹서버는
분배기란 걸 두고 각 접속하는 거를 다 다른 스레드에 만듭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고 하고, 그리고 공통영역인 캐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하기도 합니다. 웹서버에서는 스레드를 이용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멀티프로세스 하면 서로 간에 데이터 공유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더 불편한 게 생길 거예요. 같은 영역을 공유를 해서 쓰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스레드는 프로세서보다는 좀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좀 작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시 작업의 문제점을 하나 보여주면, 자, A와 B가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똑같이 버스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을 예약해야지, 두 자리를 예약해야지 되는데 동시에 세 자리가 남은 걸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 이 두 자리 예약해야지가 그러면 네 자리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 자리를 할 때 뭔가 예약을 하거나 B가 예약을 할 때 서로 간에 못 보게 막아줘야 돼요. 아니면 데이터 수정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이게 우리가 동기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하는 방법, 그 다음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객체를 만들어서 해야겠죠. 그리고 행위가 따라오니까 메서드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이 돌아가겠죠. 우리가 이거를 run 함수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뒤쪽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러너블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바로 상속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이용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로 연결한 임플리먼트를 한 그 클래스를 U로 한번 만든 다음에 스레드 객체에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방법이 하나가 더 붙는다 뿐이지 위에 스레드를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맨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맨 ru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스레드를 만들고, 이 run이라는 거를 나중에 이 객체들 하겠죠. 스레드로 만든 객체점 스타트, 그 다음에 밑에 러너블로 만든 그 객체의 스타트, 이렇게 하시면 각 개별적으로 스레드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하나 나오네요. 첫 번째는 extend 스레드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행위 run이 하나 있네요. 자, 그리고 실제 돌아가는 메인 쪽 소스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new my thread 상속을 받은 클래스를 바로 만들어서 돌리고 이 객체를 스타트 하시면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된 내려가는 소스 따로, 이 본 소스 따로, 메인 소스 따로, 그 다음에 이게 이 런이 개별적인 스레드가 만들어져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출력이니까 출력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을 보시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run 메서드를 작성하고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고 이때 myRunnable 객체를 인수로 전달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스레드 객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레드 객체에 러너블을 던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호출합니다. 아까하고 비슷해요. 자, 스레드 객체가 실제 일꾼인데 그 익스텐드를 스레드를 안 했기 때문에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서 작업 내용을 만들어서 이 안에 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또 실제 보시면 여기는 implement runable을 했네요. run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구동되는 것은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들죠. 여기에 실제 run이 담겨 있는 runable이 있는 그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extend thread하고는 조금 다르게 모양은 구현되지만 실제 run하고는 거의 흡사한 모양을 가지니까 특별히 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이 start로 하면 run이 돌아가요. 답은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배운 두 가지 방식. 첫 번째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구현해 보시고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니까 꼭 구현을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implement runnable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페이스로 그 멀티스레드를 구현하네. 그 다음 런을 하게 하면 되죠. 런 안에 돌리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스레드 1, 스레드 2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습니까? 인터페이스를 썼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구현된 객체를 인자로 줘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줘야 됩니다. 요 안에 런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타트 하셔가지고 구현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답은 A와 B를 개별적으로 돌렸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 프린트를 잡은 그죠? 시스템 아웃 프린트를 잡은 그 딱 화면에 출력하는 그 순간에 따라서 A,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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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막 섞여서 나오겠죠. 두 개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A 출력, B 출력이 아니라 A, B, A, B가 막 섞여 나와요.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카운트를 만들어 보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extend thread를 했네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러면 run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거를 try는 thread sleep를 했습니다. 1000을 하면 1000ms니까 1초를 잠시 쉬는 거예요. 잠시 쉬고 난 다음에 label set text를 해서 i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카운트다운을 이제 하는데 실제 앞에 거를 잘 보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할 거예요. 자, 카운트다운 객체를 한번 보면 카운트다운, 뉴 카운트다운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카운트다운을 객체를 돌렸는데 쭉 나오다가 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뭡니까? 뉴 마이스레드 스타트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로 만들었어요? 스레드로 만들었으니까 인자가 필요 없습니다. 요 안에 인자가 없어요. 맞죠? 만약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요 안에 인자가 있어야 돼요.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클래스를 생성해주고 스레드에 다시 값을 줘야 되지만 마이스레드 자체가 스레드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그 멀티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름이 없는 객체로 되어 있으니까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돼요. 자, 아까 앞에 보면 뭐였습니까? 1초 쉬고 출력을 하라 했어요. 1초 쉬고 출력을 하니까 그에 맞는 출력문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람다식을 이용한 스레드 작성으로 람다식이란 건 뭐였습니까? 앞에서 했을 때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가 받아서 그 위에 그 다음에 요거 할로 안에 행위를 적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로 넘어가라니까. 이벤트 때도 활용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근데 이 방식을 쓰면 굳이 다르게 뭐 구현하면 런도 없고 상속도 없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발생하면 저리로 가라니까. 그래서 소스를 한번 보시면 러너블 태스크.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러너블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러너블 객체가 태스크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러너블 태스크에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하면 요거를 돌려 달라는 거예요. 즉 이게 일종의 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해야 돼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0부터 0까지 나오는 소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 게임이라고 아주 간단한 자동차 게임 만들어 볼게요. 자, 자동차가 어떻게 달리는 걸 하는 문제겠죠. 자, 이제 자동차가 달리는 소스를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자동차가 동시에 달리기 때문에 스레드를 만들어서 달리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my thread가 있고 thread로 만들었네요.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 생성자에는 뭐 XY가 움직이는 값이 들어가겠죠. 아이콘이 있는 거 보니까 set bounds 위치 같은 거고, 그리고 보니까 그림을 아이콘화 시켜서 넣는 거네요. 그리고 런을 보시면 i가 200까지 가정을 하면서 랜덤 값을 곱하고 10을 x에 10을 더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 값이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 레이블 위치가 xy 크기가 이 상태에서 y 값은 그대로지만 x 값은 계속 왔다 갔다 그리겠죠. 그리고 리페인트 새로 그려라. 그리고 나서 0.1초간 슬립을 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랜덤 때문에 클래스를 이제 이용해서 객체를 3개 만들면 그에 맞는 랜덤 값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각 게임이 있고 각 게임이 실제로 돌아가는 클래스네요. 자, 객체네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딱 보니까 my thread 그림을 전달해주고 이거는 생성자에서 처리한 것들이니까 우선은 뒤에 인자들은 my thread 상속을 받았으니까 바로 객체를 만들어서 스타트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자동차 3개들이 랜덤 x 값을 받아서 알아서 위치가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자, 랜덤으로 움직이니까 그 자동차가 변하는 속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느 게 잘 달리는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화입니다. 동기화란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냐면 스레드 A나 스레드 B가 하나의 공유된 자원을 동시에 접근하게 될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유된 자원이 동시에 값이 바뀌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공유된 자원을 2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발생하겠죠. 자, 10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더하기 1을 하고 여기서는 빼기 1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동시에 됐어요. 동시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먼저 1을 더하고 1을 빼든지 1을 빼고 1을 더하든지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의 공유된 자원에서는. 자, 그것들을 해주게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 방법은 자,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밀폐된 방 안에 자원을 넣고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방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의 스레드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스레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A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 공유된 자원을 그 다음에 나갔을 때 B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면 돼요. 즉 동기화란 공유된 자원을 충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즉 박스 안에 자물쇠를 묶는 겁니다. 자물쇠를 묶어 놓고 A가 먼저 이 자물쇠를 풀고 작업한 다음에 B는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다 쓰고 문을 닫으면 B라는 사용자가 다시 와서 자물쇠 열고 작업을 하고 작업을 닫습니다. 즉 키는 자물쇠를 여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간섭은 또 예를 본 건데 스레드 간섭이란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2개의 연산이 동일한 데이터에 적용되면서 서로 겹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인클리먼트하고 디클리먼트라고 값의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동시에 수행하면 어떤 문제 생기나 이를 객체가 4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동시에 여기 있는 카운트인가? 이 카운트를 1 감소 증가 감소 이걸 동시에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 증가는 동시에 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도 할 수 있고 자 순차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이게 카운터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카운터를 4개의 스레드가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선 익스텐드 스레드니까 스레드를 상속받는 방법을 썼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자 my thread라는 이건 초기화입니다. 초기화에 카운트 값을 하나 정하고 나서
그럼 여기 보면 인클리먼트, 디클리먼트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런이 나옵니다. 런은 2만이 되기 전까지 여기 있는 걸 다 하겠죠. 즉 스레드 카운트, 인클리먼트, 스레드 카운트, 디클리먼트를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하나의 스레드 안에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2만까지 중에 40으로 나누어서 0이 되는 값, 40번째 단위로 하라는 거겠죠. 그 값을 세월드 카운터, 프린트 카운터 해서 출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i 값이 증가해야 되니까 증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카운터라는 그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의 카운터를, 이 객체 카운터를 스레드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스레드는 그 카운터를 하나 받아서 다 스타트를 하겠죠. 하나의 카운트 그 객체를 가지고 값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라 이거는 해봐야 됩니다. 랜덤이고 동시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해서 상상하기 힘듭니다. 동시에 빼고도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화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즉 싱크로나이즈드라는 걸 집어넣으면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같이 문제가 생긴 거 있잖아요. 뭐 값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싱크로나이즈가 되어 있으면 아까 C가 있었죠. 이 C가 순차적으로 A, B, C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쓰고 A가 나가면 이제 B가 들어오고 B가 나가면 순차적으로 C가 들어오는 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A, B, C 순서적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딱 그때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인클리먼트하고 디클리먼트를 쓰고 있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동기화 메소드,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레드 간의 조정이라고, 만약에 두 개의 스레드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중간에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하는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슈퍼 같은 게 있죠. 여기서 물건을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스레드도 이렇게 방법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생산자는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소비자는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적절히 조절해주면 생산자나 소비자나 둘이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그 폴링 방법하고 웨이트 노티파이가 있습니다. 폴링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끓이고 있는 무언가의 상태를 계속 감시해야 돼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나, 더 갈 수 있나. 자, 그리고 하나의 방법은 무슨 스레드가 무슨 특정 작업을 끝내고 다음 스레드가 쉬고 있는데 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그 리소스, 공유 자원을 네가 뭐 쓰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게 웨이트와 노티파이인데, 웨이트는 웨이트하고 있을 테니 끝나면 노티파이 all로 알려줘. 노티파이 all은 전체는 다 알려준 거예요. 알았어. 내가 작업하고 있다가 끝나면 니한테 알려줄게. 즉 웨이트를 등록시켜주면 그 등록된 거에 노티파이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편하잖아요. 내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나 지금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내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공유 자원에 접속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에서는 처음에 스레드 B, B라는 그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B라는 스레드인데 스레드 B가 지금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레드를 만드는 클래스겠죠. 자,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드, 내가 이 B와 나가 돌아가는 요 메인에 있는 프로세스 스레드하고 동기화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동기화하는 블럭은 여기서부터 이까지다. 이 블럭을 저쪽, 즉 B 스타트 만든 B, 즉 스레드 B로 만든 객체들하고 내가 동기화를 맞춰서 하겠다. 그러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하든지 내가 하든지 웨이트 노티파이 하든지 하는 블럭을 여기 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절침해 보시면 시스템 B가 종료되기를 기다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 웨이트가 되었어요. 이 객체 B가 왔는데 이게 런되어 있다면 객체 B는 이때 웨이트를 합니다. 즉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깨워줘야 돼요. 다시 깨워준다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len 전체 합계 B 토탈을 출력한대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B 클래스 B와 동기하는 부분이니까 이 글을 B에서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소스를 보시면 먼저 extend 스레드 됐네요. 스레드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드가 있는데 오버라이드 기능은 이전에서 설명했다시피 첫 번째 뭡니까? 우선 1번, 2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는 아래의 것이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다 라고 공지하는 형식으로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오버라이드가 되지 않으면 오류를 보여달라 이 뜻입니다. 즉 지금 런이라서 오버라이드가 제대로 됐기는 안 됐지만 내가 만약에 오타를 치거나 뭔가 오버라이드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오버라이드 이것 때문에 오버라이드 되지 않았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라이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싱크로나이즈입니다. 싱크로나이즈 요 블럭입니다. 자, 요 블럭을 잘 보시면 자기가 뭐 스레드니까 스레드 B니까 맨 디스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포문으로 뭐 토탈 값을 더하는 게 형식이 있고 노티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두 개만 하는 거니까 뭐 스레드 오를 안 하고 노티파이 오를 안 하고 노티파이만 했습니다. 자, 돌아가는 유형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스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에 싱크하고 이게 동기가 맞겠죠. 메인의 싱크 부분을 한번 보면 프린트 되는 부분, 그 다음에 B하고 동기 맞추겠다 했으니까 B를 받고 웨이트 또 프린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표로 만들어 보면 여기에 스레드 B의 싱크 영역을 볼게요. 디스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포문 블럭이 있고 노티파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위스타트하고 이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것부터 출력을 할 거예요. 1번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B 웨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B 클래스 B 객체는 지금 스레드로서 여기 돌아가고 있겠죠. B 스레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B 스레드가 다 수행되고 난까지 기다리겠죠. 근데 포문에서 다 지금 토탈 값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끝나기도 전에 노티파이가 났어요. 대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깨워라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메인에 있는 이 웨이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깨게 돼요. 깬다는 말은 메인 프로세스가 다시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R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문 다 더하고 난 다음에 노티파이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웨이트가 기다리고 있죠. B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토탈을 다 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토탈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뒤에 출력물을 보고 다시 한번 자, 결과를 보면 아까 마찬가지로 PR 부분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 뭐 합니까? 여기서 아까 메인부에 B 웨이트가 걸렸죠. 그러면 메인은 B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B 스레드는 싱크로나이즈드 부분을 보면 포문으로 다 더했잖아요. 토탈이 값이 나왔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토탈 끝나고 이제 B가 끝난 다음에 복귀해야 되는데 여기에 notify가 있습니다. 깨워달라. 잠자고 있는 이메일, 즉 메인이 잠자니까 알려주겠죠. 그러면 여기 끝난 다음에 출력문 이거잖아요. 또 계산액이 나오냐면 여기서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